부모 없는 티가 온몸에 묻어있네. 얼어 죽어도 아무도 장례 치러줄 사람 없는 새끼가. 너 같은 놈은 절대 못 버텨. 포상휴가 따위 꿈도 꾸지 마라. 혹한기 훈련장 한복판 영하 20도의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가운데 한 신병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의 군복은 이미 눈으로 하얗게 뒤덮여 있었고 입술은 추위에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야, 고아 새끼, 부모도 없는 게 정말 티가 난다. 윤상혁 병장의 목소리가 얼어붙은 공기를 찢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주변 30명의 병사들은 숨을 죽인 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음 표적이 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무릎 꿇은 신병의 이름은 한지훈 20살이었습니다. 키 165cm의 작은 체구에 마치 도자기처럼 하얀 얼굴을 가진 그였습니다. 첫인상만 보면 연약한 꽃처럼 보였지만 그의 어깨는 차가운 바람에 떨리면서도 굽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굴복하지 않는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너 같은 놈은 절대 못 버텨. 포상휴가 따위 꿈도 꾸지 마라. 윤 병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훈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머니 속 작은 녹음기를 몰래 켜며 이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그것이 추위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훈련장 한켠에서 김상민 상병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23인 그의 얼굴에는 안타까움과 분노가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계급의 벽 앞에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런 잔혹한 상황을 만들어낸 것일까요? 그리고 이 약해 보이는 신병은 정말로 이 지옥 같은 시간을 버텨낼 수 있을까요? 윤 병장의 가혹행위는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단순한 군대 가혹행위의 기록이 아닙니다. 한 청년의 끈질긴 의지와 새 누나의 무서운 분노가 만들어낸 완벽한 복수극입니다. 약해 보이는 자가 어떻게 강한 자를 무너뜨렸는지 그 놀라운 반전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무료로 하루 한 편 웃음과 눈물이 있는 사연이 매일 배달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첫째 주 강원도 산골 깊숙한 곳에 자리한 육군 훈련장. 끝없이 펼쳐진 하얀 설원 위로 매서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기온은 이미 영하 15도까지 떨어진 상태였고 앞으로 더욱 추워질 예정이었습니다. 혹한기 훈련이 시작된 이곳에 새로 전입 온 신병 한 명이 있었습니다. 한지훈 20살. 부모를 일찍 잃고 누나셋과 고아원에서 자란 청년이었습니다. 키는 165cm로 또래에 비해 작은 편이었고 얼굴은 마치 조각상처럼 단정하고 섬세했습니다. 하지만 그 섬세한 외모 때문에 사람들은 종종 그를 약하다고 오해했습니다. 실제로는 어린 시절부터 겪어온 시련들이 그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말입니다. 지훈이 생활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30명 가까운 병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생활관 안은 특유의 눅눅한 냄새와 함께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2층 침대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고 각자의 개인함 위에는 군용품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야, 새끼야. 갑자기 울려 퍼진 굵은 목소리에 생활관이 조용해졌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돌리자 한 병사가 침대에서 일어나 그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윤상혁 병장 27살. 키가 180cm에 육박하는 큰 체격과 넓은 어깨, 그리고 언제나 비웃는 듯한 표정이 특징인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권위적이고 거만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훈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먹잇감을 발견한 포식자의 잔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냐? 윤 병장의 목소리가 생활관 전체를 울렸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모두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는 척했지만 귀는 바짝 세우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장면을 수없이 봐온 그들은 이미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었습니다. 한지훈입니다. 지훈의 대답은 명확하고 단호했습니다.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한지훈, 부모님은 뭐 하시냐?
이 질문이 나오는 순간 생활관의 공기가 한순간에 무거워졌습니다. 몇몇 병사들이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봤고 어떤 이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두가 이런 질문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망치지 않고 정면으로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없다고? 윤 병장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가 원하던 답이 나온 것입니다. 하하, 그럼 고아네? 고아. 윤 병장의 웃음소리가 생활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웃음에는 조롱과 멸시 그리고 가학적인 쾌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더욱 움츠러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아 새끼는 끝까지 못 버텨. 윤 병장이 지훈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그의 키가 크다 보니 지훈을 내려다보는 시선에는 절대적인 우월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넌 포상휴가 따위 꿈도 꾸지 마라. 애초에 명단에 내 이름은 없어.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를 꽉 물고 주먹을 쥐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다짐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만큼은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 내 힘으로 버텨내겠다. 생활관 한켠에서 김상민 상병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23인 그는 지훈과 비슷한 처지에서 자라온 사람이었습니다. 고아는 아니었지만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남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안타까움과 분노가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윤 병장은 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체격도 보잘것없고 얼굴도 여자같이 곱상하네. 이런 놈이 어떻게 군대를 버티겠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훈의 가슴을 찔렀지만 지훈은 꿋꿋이 버텼습니다. 윤 병장은 지훈의 침묵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더욱 도발적으로 말했습니다. 대답을 안 하네? 벙어리야? 대답할 필요를 못 느끼겠습니다. 지훈의 차분한 대답에 윤 병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새끼가? 윤 병장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습니다. 생활관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좋아, 한지훈.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두고 보자. 그날 밤 지훈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윤 병장의 적대감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체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신을 괴롭힐 작정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훈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항상 누나들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극복해왔던 그였기에 이번 군 생활만큼은 스스로의 힘으로 해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훈련 셋째 날 새벽 5시. 기온은 영하 20도까지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았습니다. 혹한기 훈련의 진면목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원 밖으로 나와. 윤 병장의 고함 소리가 생활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병사들이 부랴부랴 옷을 입고 우르르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새벽 공기는 폐를 찌르는 듯 차갑했고 입에서 나오는 하얀 입김이 즉시 얼어붙었습니다. 훈련장에 늘어선 병사들의 모습은 가히 장관이었습니다. 모두가 두꺼운 방한복을 입고 있었지만 매서운 추위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며 추위를 견디는 병사들의 모습이 영하의 날씨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 체력 단련을 하겠다. 윤 병장의 입가에 음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특히 한지훈, 너는 따로 해보자. 지훈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30명 병사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집중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몇몇은 동정의 눈빛을, 어떤 이들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표적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안도감이었습니다. 윤 병장은 지훈을 훈련장 한가운데 눈이 가장 깊이 쌓인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발목까지 빠지는 눈 위에서 지훈의 작은 체구가 더욱 왜소해 보였습니다. 무릎 꿇어, 고아 새끼. 윤 병장의 명령이 떨어지자 지훈은 주저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눈이 무릎을 통해 스며들어왔지만 그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윤 병장은 어디선가 찬물이 든 커다란 고무통을 가져왔습니다.
그 물에는 얼음 덩어리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고 통 가장자리에는 얇은 얼음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부모도 없는 게 정말 티가 난다. 윤 병장이 중얼거리며 고무통을 지훈 앞에 놓았습니다. 누가 널 찾아오겠냐? 누가 널 그리워하겠어? 그 순간 윤 병장이 찬물을 지훈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습니다. 영하 20도의 날씨에 얼음물을 뒤집어 쓴 지훈의 몸이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물이 즉시 머리카락과 옷에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의 입에서 억제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고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내 누나들? 하하, 다 뻔한 것들이겠지. 윤 병장의 조롱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디서 뭘 하든 고아는 고아야. 태생이 그런 걸 어쩌겠어? 주변에서 지켜보던 병사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명백한 가혹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윤 병장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때 윤 병장의 입에서 더욱 악독한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 이 새끼 기집애처럼 떠는 꼴 좀 봐라. 괜히 설레이게 하네. 그의 목소리에는 음흉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혼자 있으면 무섭지? 왜 내가 따뜻하게 좀 안아줘? 주변에 있던 병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김상민 상병은 주먹을 꽉 쥐었고 몇몇 병사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혹행위가 아니라 명백한 성적 모욕이었습니다. 지훈의 온몸이 분노와 추위로 동시에 떨렸습니다. 굴욕감이 밀려왔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대신 얼어붙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주머니 속 작은 녹음기를 만졌습니다. 이미 녹음 버튼은 눌려진 상태였습니다. 모든 걸 기록하겠어. 증거를 모으겠어. 지훈의 입술이 파랗게 질렸지만 그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윤 병장은 지훈이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자 더욱 화가 났습니다. 이 새끼가 대답을 안 하네? 벙어리가 됐어? 하지만 지훈은 끝까지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의 침묵이 윤 병장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좋아, 한지훈. 너 같은 놈이 얼마나 버티나 두고 보자. 1시간 뒤 지훈은 겨우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어 감각이 없었지만 그는 비틀거리며 생활관으로 돌아갔습니다. 김상민 상병이 조용히 다가와 담요를 건넸습니다. 괜찮냐? 네, 괜찮습니다. 지훈의 대답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이전과 다른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노가 아닌 냉철한 결의였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녹음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윤 병장의 모든 모욕적인 발언이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생활관에서 지훈은 동기들과 조용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소등 시간이 지난 후라 모든 불이 꺼진 상태였고 병사들은 속삭이듯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정말 괜찮냐? 같은 고향 출신인 동기 박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지훈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어둠 속에서 그의 주먹이 이불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 훈련만 끝까지 버티면 포상휴가 갈 수 있다며? 동기들 사이에 잠깐의 침묵이 흘렸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지훈의 상황에서는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 성적 상위 10%는 포상휴가를 받을 수 있어. 민수의 대답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나 꼭 해보고 싶어. 지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나들한테 자랑하고 싶어. 이번엔 내 힘으로 해냈다고 말하고 싶어. 하지만 다른 동기들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윤 병장이 이미 지훈을 표적으로 정했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포상휴가는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지훈아, 무리하지 마. 또 다른 동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김상민 상병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한지훈, 잠깐 밖으로 나와.
두 사람은 생활관을 조용히 나와 복도 끝으로 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고 하늘에는 별들이 유독 밝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상민은 담배를 하나 꺼내 물고는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넌 정말 대단한 놈이야. 예? 오늘 그 상황에서 한마디도 안 하고 버텨낸 거 말이야. 보통 사람은 못해. 상민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이야, 끝까지 버티려면 머리도 써야 해. 상민이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계속했습니다. 증거도 챙겨둬. 증거요? 세상은 힘만으로 바뀌지 않거든. 때로는 진실을 드러낼 증거가 필요해. 지훈은 상민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속 녹음기를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이미 시작했어. 모든 걸 기록하고 있어. 그런데 김상병님은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지훈의 질문에 상민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가난하게 자라면서 많이 무시당했거든. 상민의 얼굴에 어둠이 스쳤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 그래서 지금 너 같은 상황을 보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별을 바라봤습니다. 찬 바람이 불어왔지만 지훈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적어도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한 명은 있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지훈아, 기억해둬. 상민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윤 병장 같은 놈들은 약해 보이는 사람만 골라서 괴롭혀. 하지만 내가 정말로 약한 건 아니야. 그저 그렇게 보일 뿐이지. 감사합니다, 김상병님. 그리고 하나 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 하지 마. 필요하면 도움을 청하는 것도 용기야.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민의 말이 마음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일기장에 짧게 썼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걸 기록한다. 진실을 위해서. 훈련 일주일째 되는 날 가장 힘든 과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도하 훈련이었습니다. 영하의 강물을 전투 장비를 메고 건너는 이 훈련은 병사들의 체력과 정신을 극한까지 시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이 훈련을 두려워했고 실제로 매년 사고가 발생하는 위험한 훈련이기도 했습니다. 새벽 6시 병사들은 강가에 모여 있었습니다. 강물은 완전히 얼지는 않았지만 가장자리에는 얼음이 껴 있었고 물 온도는 영하에 가까웠습니다. 강폭은 약 50m 정도였지만 물살이 빨라 더욱 위험해 보였습니다. 강 건너편에는 목표 지점을 나타내는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전원 장비 점검. 윤 병장의 명령에 병사들이 배낭을 메고 줄을 섰습니다. 각자 30kg이 넘는 전투 장비를 메고 있었는데 이 무거운 장비를 메고 얼음물을 건넌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병사들이 하나씩 장비를 점검받는 동안 지훈의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윤 병장의 얼굴에 음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야, 고아야, 너는 특별 대우를 해줄게. 윤 병장이 어디선가 추가 모래 주머니를 가져왔습니다. 무게가 10kg은 좋게 나가 보이는 큰 주머니였습니다. 이것도 메고 가라. 병장님, 그럼 너무 무겁습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항의했지만 윤 병장은 비웃었습니다. 무겁다고? 고아 새끼가 배부른 소리 하네. 윤 병장이 모래 주머니를 지훈의 배낭에 억지로 묶어 붙였습니다. 다른 병사들보다 10kg은 더 무거운 장비가 된 것입니다. 넌 결국 기어 나와서 울게 돼 있어. 윤 병장이 지훈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강물에 빠져도 찾을 놈 하나 없잖아. 부모도 없고 가족도 없고.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훈련 시작. 윤 병장의 호령에 첫 번째 병사가 강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차가운 물에 닿은 순간 병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으악, 차가워.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한 명, 두 명씩 병사들이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지훈의 차례가 왔습니다. 무거운 장비 때문에 어깨가 이미 욱신거렸지만 그는 강물 앞에 섰습니다. 야, 고아야, 무서우면 포기해도 돼.
윤 병장이 조롱했습니다. 내 눈빛은 이미 항복했어. 끝은 뻔하지. 지우는 대답 대신 강물에 첫 발을 담갔습니다.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충격이 왔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이 군화를 통해 스며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무거운 배낭 때문에 균형을 잡기가 어려웠지만 그는 꾸준히 전진했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물살이 갑자기 거세졌습니다. 지훈의 발이 미끄러지며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순간 지훈이 물에 빠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간신히 균형을 잡았지만 옷이 모두 젖어버렸습니다. 봐라 고아 새끼. 강가에서 윤 병장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결국 쓰러지잖아. 역시 고아는 고아야. 윤 병장의 조롱소리가 강물 위로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포기하고 돌아와 고아 새끼. 하지만 지우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얼어붙고 의식이 흐릿해져도 그는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어. 누나들에게 자랑스러운 동생이 될 거야. 지훈의 마음속에는 오직 이 생각뿐이었습니다. 10분이 지난 후 지훈은 마침내 강 건너편에 도착했습니다. 온몸이 파들파들 떨렸지만 그는 해냈습니다. 강가에서 지켜보던 몇몇 병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윤 병장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녹음기에는 윤 병장의 모든 모욕적인 말들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연속된 가혹한 훈련과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지훈의 몸은 서서히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윤 병장의 가혹행위는 점점 더 심해졌고 지훈의 체력은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훈련 열흘째 되는 날 지훈은 아침 기상과 함께 심한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일어서려 하자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야 고아야 뭐하고 있어. 윤 병장의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지훈의 귀에는 멀게 들렸습니다. 이 새끼가 꾀병을 부리네. 윤 병장이 다가와 지훈의 어깨를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지훈의 몸이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지훈의 얼굴은 창백했고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의무병. 김상민 상병이 크게 외쳤습니다. 야, 의무관 불러. 의무실로 옮겨진 지훈은 2시간 후에야 겨우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의무병의 진단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체력 고갈이었습니다. 며칠은 안정을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무병이 말했지만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훈련에 참가하겠습니다.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지훈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상민 상병이 의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지훈아 정말 괜찮냐? 상민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지훈이 일어나려 하자 상민이 말렸습니다. 무리하지 마. 내 몸이 가장 소중해. 지훈이 침대 밑에서 작은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USB와 편지 3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상민 형 부탁이 있어요. 뭔데? 정말 만약에 내가 끝까지 못 버티면.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걸 누나들에게 전해주세요. 상민이 상자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이게 뭔데? 증거요. 윤 병장이 한 모든 말들이 녹음되어 있어요. 지훈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편지도 있어요. 각각 다른 누나들께 전해주세요. 지훈아 무슨 소리야? 넌 끝까지 버틸 거잖아. 그럼 좋겠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지훈이 상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큰 누나는 한수연 대령님이에요. 교육사령부에 계세요. 상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령님이라고? 둘째 누나는 한미영 준장님. 국방부 헌병감실에 계시고요. 준장님? 상민이 더욱 놀랐습니다.
셋째 누나는 한주리 중령님. 군검찰부에 계세요. 상민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훈의 누나들이 모두 고위 군간부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혼자 버텨왔어? 누나들의 힘으로 해결하고 싶지 않아요. 지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평생 누나들 덕분에 살아왔거든요. 이번만큼은 제 힘으로 해내고 싶어요. 상민이 지훈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너 정말 대단한 놈이야. 하지만 진실이 묻히는 건 막아야죠. 지훈이 USB를 가리켰습니다. 윤 병장 같은 사람이 계속 다른 사람을 괴롭히게 둘 수는 없어요. 그날 밤 김상민은 잠들지 못하고 지훈이 건넨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작은 상자 안에 담긴 진실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 수 있었습니다. 사흘 뒤 지훈이 다시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며 의식을 완전히 잃은 것입니다. 구급차가 부대로 출동했고 지훈은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습니다. 김상민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약속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지훈이 남긴 증거들을 각각의 주소로 발송했습니다. 강원도 춘천 교육사령부. 대령님,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한수연 대령의 사무실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각종 교육 관련 도표들이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훈련 계획서들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차분히 소포를 뜯었습니다. 48세의 그녀는 언제나 냉정하고 침착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단정한 단발머리와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소포 안에서 USB와 편지가 나왔습니다. 편지부터 읽기 시작한 수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큰 누나, 저는 제 힘으로 버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증거만큼은 사라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윤상혁 병장이 저에게 한 모든 말들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만약 제가 끝까지 버티지 못한다면 이 증거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고통을 겪지 않게 해주세요. 편지를 읽은 수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가 컴퓨터를 켜고 USB를 꽂았습니다. 스피커에서 음성이 흘러나오는 순간 수연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고아 새끼, 오늘 밤엔 내 옆에 붙어 자라. 너 같은 놈은 절대 못 버텨. 부모도 없는 게 티가 난다. 강물에 빠져도 찾을 놈 하나 없잖아. 수연이 손에 쥔펜이 부러졌습니다. 수십 년의 군 생활 동안 이런 분노를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차가운 표정 아래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국방부 헌병감실. 한미영 준장의 사무실은 더욱 엄숙한 분위기였습니다. 46세의 그녀는 키가 크고 당당한 체격에 무표정 속에 서늘한 눈빛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감찰 업무의 특성상 늘 진지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미영 역시 같은 내용의 소포를 받았습니다. 편지를 읽는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USB의 내용을 듣는 순간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에 핏발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혹행위가 아니다. 미영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지만 그 안에는 무서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범죄다. 명백한 범죄야. 그녀가 즉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헌병대 수사팀 팀장 나와. 대전 군검찰부. 한주리 중령의 사무실은 법률 서적들로 가득했습니다. 44세의 그녀는 지적이고 단정한 이미지로 항상 서류철과 펜을 손에 들고 다니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주리는 녹음 파일을 들으며 서류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성격의 그녀였지만 동생의 고통을 담은 이 녹음 앞에서는 감정을 억제하기 어려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든 그녀가 말했습니다. 군법정에서 끝장을 보겠다. 그녀의 목소리는 법정에서처럼 조리 있고 또렷했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가해자 전원 기소다. 세 자매의 분노가 각각 다른 곳에서 동시에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교육 관련 모든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이 헌병대 수사팀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주리가 군검찰 기소팀을 준비시켰습니다. 새 누나들의 차갑고 치밀한 복수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흘 뒤 지훈이 입원한 부대에 갑작스럽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 부대원 강당 집합. 지금 즉시. 부대 전체에 울려 퍼진 방송에 병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집합 명령에 모든 이들이 의아해했습니다. 무슨 일이지? 왜 갑자기 집합이야? 병사들의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강당으로 향하는 발걸음들이 분주했습니다. 강당 안은 금세 300여 명의 부대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앞쪽에는 간부들이, 뒤쪽에는 병사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모두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강당 문이 열리며 3명의 장교가 정복 차림으로 등장했습니다. 대령 계급장, 준장 계급장, 중령 계급장이 각각 어깨에 빛나고 있었고 3사람 모두 차갑고 엄숙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윤상혁 병장이 앞줄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사람들이 누구지? 주변 병사들도 웅성거렸습니다. 이렇게 높은 계급의 장교들이 동시에 나타나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부대장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부대원 여러분, 오늘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교육사령부 한수연 대령님, 국방부 헌병감실 한미영 준장님, 군검찰부 한주리 중령님께서 우리 부대를 방문하셨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수연 대령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확했습니다. 저는 교육사령부 한수연 대령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수연이 USB를 음향기기에 연결했습니다. 강당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이 녹음을 다들 똑똑히 들어보십시오. 스피커에서 선명한 음성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아 새끼, 너 같은 놈은 절대 못 버텨. 첫 번째 음성이 나오는 순간 강당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생긴 건 곱상해 가지고. 오늘 밤엔 내 옆에서 자라. 두 번째 음성에 몇몇 병사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부모도 없는 게 티가 난다. 강물에 빠져도 찾을 놈 하나 없잖아. 음성이 계속 흘러나올수록 강당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모든 병사들의 시선이 윤상혁에게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윤 병장의 얼굴은 이미 새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고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한미영 준장이 일어섰습니다. 헌병대. 강당 뒤쪽 문이 열리며 헌병들이 일제히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발걸음 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윤상혁 병장. 헌병대장의 목소리가 강당을 울렸습니다. 윤상혁이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가혹행위, 성추행, 인격모독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헌병들이 수갑을 들고 윤상혁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그냥. 윤 병장이 변명하려 했지만 한주리 중령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변명은 군법정에서 하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법정에서처럼 조리 있고 또렷했습니다. 성추행, 모욕, 가혹행위. 군법이 이 자리에서 심판할 것입니다. 수갑이 채워진 윤상혁의 모습을 본 병사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한수연 대령이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지훈 이병은 우리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 가족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강당에 있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새 누나의 차가운 분노와 권력이 어떤 것인지를 확실히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 후 군법정. 법정은 엄숙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재판관석에는 군법관들이 앉아 있었고 검찰석에는 한주리 중령이 서 있었습니다.
피고석의 윤상혁은 이미 군복을 벗고 수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만했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하고 절망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피고 윤상혁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군법관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가혹행위, 성추행, 모욕 등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됩니다. 징역 3년 강제 전역 처분을 선고합니다. 윤상혁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동조했던 다른 병사들도 모두 처벌을 받았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한주리 중령의 표정은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정의가 실현된 것입니다. 같은 날 병원. 지우는 한 달 만에 완전히 회복되어 부대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며 새 누나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지우나. 수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따뜻했습니다. 고생 많았어. 누나들.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물을 참고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결국 누나들한테 도움을 받게 됐네요. 미영이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바보야. 넌 충분히 혼자 힘으로 해냈어. 네? 증거를 수집하고 끝까지 버틴 건 모두 내 힘이야. 주리가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그저 내가 만든 증거로 법적 절차를 진행했을 뿐이야. 수연이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약하지 않았다. 끝까지 버텨냈기 때문에 진실이 드러날 수 있었던 거야. 지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과 다른 자신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누나들 덕분이 아니에요. 이번엔 정말로 제 힘으로 버텼어요. 세 누나가 동시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차가운 결의가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지켜볼 거야. 미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 거야. 군대가 바뀌어야 해. 주리가 덧붙였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가 증명했잖니. 2주일 후 훈련장 복귀. 지훈이 부대로 돌아온 날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윤상혁과 그 동조자들이 모두 사라진 부대에는 새로운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김상민 상병이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어. 괜찮냐? 네, 이제 완전히 괜찮습니다. 지훈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힘이 있었습니다. 생활관에 들어선 지훈을 맞이한 것은 동기들과 후배들의 뜨거운 박수였습니다. 지훈이 형. 정말 대단해요. 존경합니다. 지훈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영웅 대접을 받을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아니야, 지훈아. 상민이 지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내가 한 일은 정말 대단한 거야. 혼자서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끝까지 버텨낸 거잖아. 그날 저녁 지훈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윤상혁의 괴롭힘을 걱정할 필요도 숨어서 녹음기를 켤 필요도 없었습니다. 한 달 후 포상휴가. 한지훈. 부대장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범병사 포상휴가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훈이 그렇게 원했던 포상휴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지훈에게 포상휴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신감과 동료들의 존경이었습니다. 휴가를 나가는 지훈을 배웅하러 나온 후배 병사들이 말했습니다. 형 돌아오면 저희들 이야기도 좀 들어주세요. 무슨 이야기? 형처럼 강해지는 방법이요. 지훈이 웃었습니다. 강해지는 방법은 간단해. 포기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옳은 일을 위해서라면 증거를 남기는 거고. 그날 밤 지훈의 일기. 오늘 포상휴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제 알겠다. 진짜 중요한 건 휴가가 아니었어. 내가 스스로 버텨낸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같은 고통을 겪지 않게 한 것. 그것이 진짜 의미 있는 일이었어.
윤상혁은 감옥에 갔지만 나는 자유로워졌다. 더 이상 약한 고아가 아니라 정의를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 누나들이 말했다. 넌 우리 가족이야. 이제야 그 말의 진짜 뜻을 알겠어. 가족이라는 건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구나. 그날 이후 눈보라 같은 모욕은 부대에서 사라졌습니다. 대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훈련장에 쌓였던 눈이 녹고 새싹들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그 새싹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다시 시작하는 거구나. 새 누나들의 분노가 만들어낸 정의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지키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우는 그 방패를 든 새로운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부대 어느 구석에서도 더 이상 너 같은 놈은 절대 못 버텨라는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함께 버텨보자는 격려의 말들이 울려 퍼졌습니다. 훈련장에 부는 바람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감동스러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내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